자, 방송인 김제동 씨에게 강연료를 줬던 지자체.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는 취소를 했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요. 김포, 아산, 논산 이런 다른 지자체들도 김제동 씨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지자체들이 김제동 씨를 진짜 많이 불렀나 봐요. 요 몇 년 사이에. 김태현 변호사님 어느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불렀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김제동 씨 보시면은 이번에 대덕구는 이제 취소가 된 거가 논란이 됐어. 2014년과 17년 동안 충남 논산에서 총 2,620만 원이 나갔고요. 네. 그리고 아산에서 충청도가 좀 많네요. 2017년 4월하고 12월에 총 2,700만 원이 나갔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덕구에서 1,550만 원 하려다가 취소한 거죠. 그러니까 저걸 보면 이제 시장 가격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 가격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번에 대덕구에서 한 번에 1,550만 원 주려다가 취소된 거거든요. 근데 아산시에서 두 번에서 2,700만 원이면 한 번에 한 1,350만 원 꼴이잖아요. 네. 뭐 위에 논산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김제동 씨가 받는 소위 말하는 시장 가격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자체에서 뭐 김제동 씨 측보다 저는 이제 지자체 쪽에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어쨌든 연예인이고 유명 연예인이고 시장 가격이 있으니까 저게 이제 기업에서 하는 행사라면 모르겠는데 굳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김제동 씨한테 저 시장 가격을 맞춰주면서까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뭐 하여튼 거의 연예인급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책정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김제동 씨 강연 최 교수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TV로 보기는 봤지 제가 직접 가서 앉아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선호할 만한 뭐 지방자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합니까? 뭐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정치적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도 하고 물론 대상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그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논산시 같은 경우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하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했거든요. 여기 주체가 시군구 협의회라고 그래서 시장들, 군수들 협의회에서 이걸 초청을 한 거예요. 물론 논산시에서 하긴 했지만 이런 데 같은 데서는 정치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는 희망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뭔가 용기를 주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보여지고 또 워낙 이제 이런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부분에 새로운 장르를 시작했던 장본인도 김제동 씨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이게 김제동 씨에게 많은 돈이 나가는 거는 그 자체로 김제동 씨가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이 다른 연예인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다만 지자체가 그러면 적절한 뭐 예산 규모나 아니면 뭐 행사 규모나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뭐 강사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면 뭐 논의할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뭐 지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지자체가 한 번 더 본인들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준비나 이런 부분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시민들이 낸 그 혈세 정말 세금 내기 어려운 분들까지 따박따박 모아서 이 나라 돈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제동 씨 강연에 대해서 이렇게 고액이 지불될 수밖에 없는 이유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강연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한 토막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돈만 많아가지고 그 행복한 인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높은 사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국회 앞에서 창문 열릴 때 본 적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창문 열고 내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높아지면 지창문도 못 열어봐요. 그리고 길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내를 안 하면 어디를 못 가면 그래서 저를 자세히 보면서 높아지는 것 이건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 국회의원들 뭐 국민들한테 굉장히 자주 비판을 받는 그런 직업군이기도 한데 박준 변호사님 차 문도 자기 손으로 못 여는가 보다 길도 못 찾는가 보다 이거는 사실은 사실하고는 관계가 없긴 하지만 저런 얘기하면은
뭐 사이다 발언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직접 어떻습니까? 뭐 저도 자주 뭐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네. TV나 이런 데서 뭐 자주 이제 보고 있는데 네. 뭐 저 달락만 이제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재밌습니다. 뭐 사회 얘기도 하고 또 의식 있는 얘기도 하는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밌고 네. 이러니까 지자체에서 강사를 선정하면서 연예인 와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 김재동 씨 같은 사람 불러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 강연 아니고 노래라면 이 정도 금액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급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밌고 뭔가 얻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자체에서 강연자로 김재동 씨를 선정한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도 강연을 하려고 했던 제목이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고 뭔가 이렇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장 가치가 매겨지는 거고 지자체도 그 정도 지불할 만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도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 들어보시진 않으셨죠? 김재동 씨 강연을. 그걸 뭐 특별히 들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굉장히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국민이 내는 그 세금으로 만든 예산, 그다음에 그 재정을 굉장히 어떻게 수익 모자라 한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선 바른미래당에서도 임기 초에 지적했습니다만 캠코더 인사들한테 그 정부 자리 주는 거,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말 그 이른바 시민단체나 이런 이 문정부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죠. 네.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기 월급을 받게 해주는 거. 두 번째는 이른바 진보적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자들한테 예산을 많이 몰아주는 거.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산업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도 이제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김재동 씨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부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떤 강연이나 방송 출연을 몰아주고 또 거기에 엄청난 고액의 강연료와 출연료를 준다는 것. 이것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뭐 한국당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연예인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이렇게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거를 자세히 본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살림살이가 워낙 팍팍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정부 들어서 김재동 씨 강연이 많았다는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를 제가 바로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논산시에서 했던 경우에는 2017년도 있었지만 2014년도도 있었고요. 아산시의 경우에는 2017년 4월,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 전에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네. 그 자치단체장들은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이미 민주당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것이다. 네. 이도원 의원님 해설이셨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고액 강연료 받는 논란이 계속되니까 역시나 이제 좌파로 분류되는 방송인 김어준 씨 이를 두둔하는 얘기. 고액 강연료 받는 거 이거는 시장 가치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보수가 이걸 문제 삼는 자체가 이해한 겁니다. 상품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기업에게, 자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라는 게 보수의 시장경제론 아니에요? 같은 강연에 같은 강연료 또 줬다. 이건 더 웃깁니다. 가수가 평생 같은 곡을 부르는데 그럼 출연료를 첫 번째 공연 때 한 번만 받습니까? 매일 같은 업무를 하는 직장인은 첫날 하루치만 급여 받아요? 웃기지 좀 말자. 자, 고액 받는 게 뭐가 문제냐. 어쨌든 김재동 씨 가치를 그만큼 시장에서 평가하는 건데 최지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김재동이라고 하는 분이 연예인으로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이라는 표현이 연예인 활동하면서 출연료라든지 아니면 강연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기업이든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협상을 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만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이걸 주최하는 측이 과연 그게 적정한 금액이냐 하는,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금액이라는 것보다 예산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그 행사의 취지에 맞는 그런 거냐 하는 부분은 판단할 문제다. 이거는 김재동 씨 개인의 문제보다는 저는 행사를 주최한 쪽에서 판단을 잘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자기 돈 쓰는 거면 상관없어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김재동 씨를 벌하다 강연하고 회당 1억 줄게.
내 돈인데? 네. 회사에서 돈 많아서 하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김도정 씨한테 그 KBS 출연료 얘기한 것도 네. 그 KBS라는 게 사실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들 공영방송. 수신료로 하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채널A에서 김재동 씨한테 회동 2천만 원 줍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 채널A 개인 회사니까 회사 자체적 판단이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근데 이제 KBS는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 수신료고. 네. 지방자치단체도 결국 우리 세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김재동 씨가 출연료를 주는 쪽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네. 받는 김재동 씨한테 뭐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 뭐 자본주의사에서 돈 많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네. 논의의 쟁점은 김재동 씨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이제 뭐 KBS 이쪽이 논의의 중심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야당에서는 지자체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고액 강연료가 지불된 적이 있는지 실태를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김재동 씨 논란 여기서 정리하고 마지막 코너 최주연 기자의 이것은으로 넘어갑니다.